안녕하십니까, 윤수표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2025년 8월 11일입니다. 연대보증과 관련해서 제가 블로그도 글을 써놨고, 그리고 유튜브도 좀 찍어 놓은 게 있는데, 연대보증의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제가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연대보증은 뭐냐면 주채무자하고 동등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채권자하고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. 채권자, 주채무자, 연대보증인 이렇게 있어요. 근데 연대보증의 특징은 채권자가 주채무자한테 돈 갚아라 할 수도 있고 곧바로 연대보증인한테 돈 갚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다만 현실적으로 주채무자가 이자나 원금을 잘 갚고 있으면 연대보증인한테 채권자가 청구는 하지 않죠. 근데 본래는 주채무자를 건너뛰고 연대보증인한테 바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. 연대보증은 구조가 기본 골격이 그래요. 그래서 연대보증은 보증인의 파산까지 그냥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연대보증은 이제 뭐 친구 대신해서 뭐 도장 찍어주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친구의 빚 전부를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주의를 해야 돼요. 첫 번째로 연대보증을 할 때 가능하면 보증 한도하고 기한 이거를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최고 계약서에다가 연대보증 계약서에다가 최고 1억 원까지 그리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기한을 정해 놓으면 그 기간에 주채무자가 변제를 잘 했고 기간이 지나버렸고 하면은 연대보증은 또 없어지는 거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채권자가 이제 정기적으로 연체가 됐냐 안 됐냐, 이자를 잘 냈냐 안 냈냐 이거를 통지하도록 의무조항을 계약서에 집어넣는 것이 또 방법입니다. 왜냐하면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가 연체 사실을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연대보증인한테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 그 연체 이자 상당은 보증채무에서 이렇게 면제를 해주는 감경을 해주는 그런 판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 채권자의 이자 납입, 원금 납입 상황을 정기적으로 통지해라 라고 하는 규정을 계약서에 삽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 그 다음 세 번째로 그 분할이나 조건 같은 거를 걸면 좋아요. 그러니까 원금의 50% 한도에서만 내가 연대보증하겠다, 또는 건별 채무의 한도, 대출이 여러 건 일어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어느 건에 대해서만 연대보증하겠다, 이렇게 책임을 제한해 놓는 것이 또 방법입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 대신에 채무를 변제를 하면 구상권이 생기거든요. 근데 주채무자한테 그 주채무자가 완전히 거지 깡통이면은 구상권 생겨봐야 회수가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하기 전에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주채무자의 자산 상태, 소득 상태, 내가 보증을 쓰더라도 나한테 책임이 안 나오게끔 주채무자가 잘 갚겠지라는 것을 사전에 확인을 해요. 그리고 구상권이 많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주채무자의 자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질권을 설정한다든지 해서 구상권 확보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사후 구상권에 대한 회수책을 미리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어요. 여러 명이 있으면, 예를 들어 3명이면 3분의 1만 책임지면 되느냐? 그게 아니에요. 3명 다 채권자에 대해서는 100% 전부 다 책임을 지고, 내부적으로 이제 분할을 하게 되거든요. 내가 부담해야 될 비율 이상으로, 연대보증 채무를 갚았다 그러면 다른 연대보증인들한테 이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, 이거를 부담 비율을 명확하게 해놓는 것도 방법입니다. 그래서 실무상으로 중요한 건 다시 4가지로 정리하자면,
연대보증을 할 때는 주채무자가 만약에 이자나 원금을 변제를 못하면 연대보증인한테 책임이 다 넘어오기 때문에 연대보증인 파산까지 뭐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연대보증하기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, 첫 번째, 보증 한도와 기한 이거를 정할 수 있느냐. 이거 잘 안 돼요, 실무상. 근데 연대보증이면 전부 무기한 뭐 이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증 한도와 기한을 정할 수 있으면은 반드시 문서에다가 계약서에다가 기재를 해라. 그 다음에 채권자 통지 의무, 이자 연체라든지 납입이라든지 원금 연체라든지 납입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통지하도록 의무 조항을 집어넣어 주면, 채권자가 연체하면 연체이자가 붙잖아요. 그러면 통지 안 했다는 사실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연체이자 상당은 보증채무에서 감경을 해주는 그런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요 채권자의 통지 의무, 요거를 계약서에 집어넣는 겁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채무자의 재무상태표나 뭐 등기부 등본이나 이런 걸 봐서 재산이 있나 없나. 만약에 내가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했을 때 구상권이 생기는데 구상권을 회수할 수 있느냐 이거를 파악하고, 만약에 이제 근저당권이라든지 질권이라든지 이런 걸 설정해 두면 좋아요. 그래서 채권자의 그 자력을 조사해라, 자산을 조사해라. 그 다음에 그 구상권이 생기잖아요. 구상권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구상권이 생겼는데 주채무자가 거짓 깡통이면 회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대보증 체결하기 전에 자산 상태를, 주채무자 자산 상태를 면밀하게 조사하고, 부동산에 있으면 근저당, 다른 뭐 채권이 있거나 다른 게 동산이 있거나 그러면 질권 설정, 이렇게 해가지고 구상권 확보책을 확보해 두면 연대보증 채무자로서 나중에 연대보증 채무를 갚고 발생하는 구상권, 그거를 이 담보권으로 회수할 수 있잖아요, 어느 정도.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실무상 연대보증 책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거나 감경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다만 이거는 채권자, 주채무자, 연대보증인 이 삼각형 관계에서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할 때는 채권자, 주채무자, 연대보증인 할 사람 요 세 삼각형에서 잘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연대보증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고 제한되고, 그 다음에 사후 구상권 확보책까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한 다음에 연대보증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. 조사 안 하고 내 친한 친구고 뭐 가족이고 하니까 연대보증 팍 찍어주면 그 주채무자 망해버리는 건 문제가 아니라 연대보증인까지도 망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책임 범위가 100%니까 전부 다 주채무자하고 동일하게 책임을 지니까. 그래서 연대보증에 대한 책임 범위 한정과 그 다음에 감경될 수 있는 방법, 그 다음에 구상권 확보를 위한 방법, 이렇게 사전에 검토하시고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가급적이면 연대보증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, 좋게는. 만약에 근데 하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한 4가지 정도 사항을 체크하고 확보책을 문서화해서, 계약서에 문서화해서 최대한 연대보증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Like a bird on a tree.